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가인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최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보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죠. 그래서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2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발표가 되고 나서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을 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데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그리고 평가, 소통 등의 내용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또 매년 우수기업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근데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밸류업 지수 개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최상모 기재부 장관께서 미국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을 할 거다 라고 밝혔었죠. 현재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기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좀 앞당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된 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의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앞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업은 민주당의 선택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이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 이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좀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월 26일에 발표한 이 세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냈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는 심리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이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전저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이 기관에서 좀 한 4일째 매수 중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지금 한 달 매수세를 보자면은 개인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시에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개인 매도세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